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비주얼 싱킹 초등형 문법 지원쌤입니다. 먼저 박수 치고 가겠습니다. 우와! 여러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예헤! 왜냐고요? 우리 이 강의를 클릭했다는 거는 벌써 비주얼 싱킹 1권을 다 마치고 2권에 돌입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러분들이 한 권의 책을 끝내는데 얼마나 많은 힘과 노력과 땀이 들어가는지 선생님은 잘 알고 있답니다. 너무너무 고생했고 기특하고요. 앞으로 남은 2권도 우리 열심히 재밌게 해보자고요. 선생님이 재밌게 알려줄게요. 알겠죠? 자, 오늘 이 2권에 들어가기 앞서서 가장 중요한 필수 개념 미리 보기 파트 같이 한번 배워볼 건데요. 진짜 솔직히 다른 강의는 다 안 들어도 돼. 다른 강의는 혼자 자습해도 내가 된다고 해볼게요. 물론 내 강의를 듣는 게 더 좋기는 해요. 근데 필수 개념은 꼭 들어주세요. 자, 오늘 필수 개념 미리 보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 영어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짚어드릴 겁니다. 뭔지 궁금하죠? 짜잔! 자, 여기 있는 이 친구가 바로 미래를 맞이할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자, 요 영어 문장의 형식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 혹은 중학교 1학년이 되면 무조건 만나게 되는 용어입니다. 문장의 형식. 갑자기 선생님이 칠판에 필기를 딱! 그럼 이제 여기 딱 요 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한테. 1형식, 2형식, 3형식? 아! 몰라! 안 해! 막 이제 요런 대사가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영어 뼈대를 세우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런 어려운 용어는 집어치우고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자, 이거를 왜 배우냐고요? 영어는요, 단어의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어의 순서. 단어의 순서라는 말 기억해 주세요. 단어의 순서? 순서가 왜 중요하다는 거지? 자, 한국어 예시를 먼저 봐주세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좋아해. 여러분도 나 좀 좋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나는 너를 좋아해라는 이 문장. 한국어는 단어의 순서를 막 바꿔도 말이 된다? 나는 좋아해 너를. 좋아해 나는 너를. 좋아해 너를 나는. 뭔가 순서를 바꿔도 말이 되죠. 그리고 의미가 다 똑같아요. 결국은 나라는 사람이 너를 좋아한다는 거야. 자, 근데 영어를 한번 볼게요. 짜잔. I like you. 똑같은 문장이에요. 나는 좋아한다 너를. 자, 근데 요거 순서 바꿔봅니다. Like I you. 뭐지? You like I. You like I는 심지어 뜻도 이상해. 너가 갑자기 날 좋아하는 게 되는 거야. 뒤에 I도 이상하고요. I you like? 뭐지? IU가 날 좋아한다는 건가? 막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전혀 말이 안 되고요. 같은 의미가 안 됩니다. 그리하여 영어 문장에서의 순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한국어에는 은는이가, 을을 이런 조사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순서를 막 바꿔도 말이 통합니다. 근데 영어에는 그런 게 없어. 그냥 단어만 나온다고. I like you. 그러니까 순서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서마다 조사를 미리 붙여놓는다 생각하면 되고요. 예를 들면 첫 번째 단어 뒤에는 은는이가를 붙이고 두 번째 단어 뒤에는 다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미리 약속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순서를 어기면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이 순서에 대한 약속을 해놔야겠어요? 안 해놔야겠어요? 해놔야겠죠? 이제 대답이 좀 나오네. 좋아요. 자, 이 순서가 바로 형식입니다. 와우! 이제 그럼 배워야 되는 이유가 좀 나오죠? 그래, 순서 중요하니까 그럼 배워야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중요하다는 순서, 이 형식은 과연 몇 개냐?
5개입니다. 그리고 이 5개를 벗어나는 경우는 죽었다 깨나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영어 문장은 이 5개 안에 있습니다. 짜잔! 이렇게 5개 안에 있고요. 선생님은 이 5개를 마법 패턴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냐면 이 5개의 공식만 알잖아? 그러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어 문장을 다 말할 수 있거든. 대박이지? 그럼 자, 그래서 이렇게 쫘라락 문장의 규칙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문장의 규칙을 결정하는 요소는 바로 동사입니다. 동사가 어떤 뜻이냐에 따라서 1부터 5번까지 규칙 중에 하나를 적용해서 말하게 돼요. 자, 첫 번째 규칙부터 볼게요. 가장 심플합니다. 주어 더하기 동사. 자, 이 친구들은 주어와 이제 교과서에는 자동사 이렇게 나오는데요. 을을이 뒤에 필요가 없어. 자, 동사를 한번 봐봐요. 동사에 따라서 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하나가 결정된다 그랬잖아. 자, 동사 가봐요. go, 간대요. 나는 책상을 간다. 이상하죠. 자, 을을이 이상하잖아, 들어가면. sleep은 자다잖아. 나는 너를 잔다. 이상하죠. 자, 한국어로 봐도 이상하잖아. 요런 친구들은 다 첫 번째 규칙, 일형식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예시들이 있어요. The baby cries, 그 아기가 온다. Chris runs fast, Chris는 빨리 달린다. They go to school, 그들은 학교에 간다. 이런 식으로 부사구 같은 존재들이 또 껴있는 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규칙은 주어 동사 다음에 보어라는 친구가 껴있는 아이예요. 자, 이 친구는요, 보어라는 말의 정의를 좀 알면 좋은데 이 좀 어려워. 왜냐고? 보어가 한국어에 없는 개념이거든. 미안해. 정확히 말하면 한국어에서의 보어랑 영어에서의 보어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지. 왜냐면 너희들이 어려워하거든. 그래서 보어라는 개념을 선생님이 좀 적어는 놨는데, 보어는 보충하는 말이에요. 이 자리에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가고요. 그냥 쉽게 설명하면 주어나 보어나 같다 라고 이해하면 돼요. 이게 뭔 말이냐? 요 아래에 지금 동사가 대충 나와 있죠? be, stay, be,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자, 요거는 나중에 캡처해 놓고 하나씩 뜻 찾아가면서 외우면 좋겠고요. 자, 이 문장 볼게요. My name is Allison. 내 이름은 앨리슨이단데, 자, 여기 보세요. My name과 Allison. 등호 표시할 수 있지 않아요? 내 이름이 곧 앨리슨이잖아. 이때 저 앨리슨을 보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You look great 할 때 너가 오늘 멋져 보인다래. 자, 너가 great 한 거지. 주어 보어 똑같이 등호 표시할 수 있죠. 요거를 보어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좀 느낌이 와. 좋아, 좋아. 자, 그리고 이 형식 동사 뒤에는 자, 요런 규칙이 적용이 되는데 요 여자애가 하는 말 잘 봐요. 어머, 이 형식 동사가 쓰였네. 그럼 동사 뒤에 보어가 오겠군. 보어 자리에 명사랑 형용사만 가능해. 그럼 부사는 절대 오면 안 되겠구나. 자, 요게 나중에 여러분들 중학교 1, 2, 3학년을 모두 관통하는 시험 문제 핵심이거든요. 나중에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자, 삼형식은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해. 굳이 안 배워도 알아. 왜냐면 가장 쉽거든요. 뒤에 을을이 들어가는 문장 전부를 말하고요. 목적어라는 건 이제 주인공이 하는 일을 당하는 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석이 을을인 친구들입니다. 동사도 외울 필요가 없어. 왜냐면 너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학생들을 사랑한다. 을만 들어가면 다 삼형식인데 뭐 쉬워요. 가장 쉽고요. 자, 보어랑 목적어를 구별하는 방법은 등호가 성립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My name is Allison. 내 이름이나 앨리스는 같은 대상이죠? Allison loves her student. 앨리스는 그녀의 학생을 사랑하는데 앨리스는 그녀의 학생이 아니죠. 자, 요런 식으로 같지 않으면 목적어고 같으면 보어랍니다. 자, 그리고 4형식은요. 목적어가 2개예요. 참고로 5형식도 뭔가가 2개 나올 거예요. 자, 4형식은 목적어가 2개인데
에게와 을을이 나옵니다. 왜 이런 친구가 나왔냐면, 자, 여러분 봐봐. 사람이 살다 보면 말이지, 동사들 중에 뭐뭐를 주다라는 동사들이 누구한테 주는지도 되게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원쌤이 100억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 누구한테 주는지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원쌤이 당신에게 100억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기뻐해야지. 근데 지원쌤이 저 사람한테 100억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조금 슬프잖아. 그렇잖아. 누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친구예요. 그래서 네 번째 형식이 나왔다고 보면 되고요. 에게라는 목적어도 필요한 친구들 동사에 해당하는 게 바로 얘네들입니다. give, send, teach, buy, tell 뭐 이런 것들 있죠. give는 주다, send 보내주다, teach 가르쳐주다, buy 사주다, tell 말해주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아래 해석 잘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5번째 맨 마지막 거 어려워요. 요거는 설명만 잘 봐주세요. 자, 뒤에 목적어랑 보어 둘 다 오는 친구인데요. 목적어와 보어가 등호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면 쉽고요. 목적어 보어가 주어 동사와 같은 관계라고 이해하면 쉬운데 솔직히 요거는 그냥 읽어만 봐, 얘들아. 초등학교 때 오형식은 안 나와. 근데 한번 일단 보라는 거야. 그래서 동사는 또 요런 친구들이 해당한다. 일단 존재한다는 것만 알고 자세히 배우는 건 중학교 가서 배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식의 문장들이 또 있고요. 나는 내 방을 깨끗이 유지한다. 엄마는 내가 방을 청소하게 하신다. 요런 문장들이 오형식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내 방이 깨끗하다가 주어 동사의 관계, 내가 방을 청소한다 주어 동사의 관계 있다는 거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필수 개념 미리 보기였습니다. 중요한 강의니까 2번, 3번 돌려보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챕터 1에서 만납시다. 안녕!